여러분, 응급구조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환자를 살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를 살리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치면 환자는 도움을 받을 기회를 영원히 잃게 됩니다. 오늘 수업에서 다룰 핵심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현장의 물리적 위험을 파악하는 안전. 둘째, 사고의 성격을 분석하는 상황 평가. 마지막으로 그 위험을 줄여나가는 위험 완화입니다. 소스에 있는 시나리오를 잠시 볼까요? 무더운 여름 새벽, 부부싸움 현장에 출동했는데 경찰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안에서는 고함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들어가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야 할 철학입니다. 구조대원이 피해자가 되는 순간 도움의 손길은 끊기고 환자의 수만 늘어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이유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현장 평가는 도착해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급변합니다. 따라서 평가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위험이 감지된다면 현장이 안전해질 때까지 진입을 금지하고 대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자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고 묻고 싶겠지만 여러분이 들어가서 같이 다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현장 평가는 언제 시작될까요? 현장에 도착해서 구급차 문을 열 때일까요? 아닙니다. 출동 지령 디스패치를 받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됩니다. 응급의료 상황 관리자가 제공하는 정보, 해당 장소의 이전 대응 이력 등을 통해 미리 머릿속으로 현장을 그려봐야 합니다. 현장에 가까워지는 접근 단계에서는 윈드실드 뷰, 즉 구급차 앞 유리를 통해 전체를 훑어야 합니다. 정체된 교통, 연기, 특이한 냄새 혹은 현장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1분 1초가 급하겠지만 도착 직후 수행하는 이 전반적인 평가가 진입 여부와 처치 방식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확인된 안전 문제는 환자 평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 평가를 구성하는 2개의 큰 축을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둥인 안전의 목표는 우리 대원과 환자를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교통, 화재, 전기, 위험 물질, 그리고 가장 예측 불가능한 폭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기둥인 상황은 의학적, 운영적 필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를 묻는 것이죠. 특히 지난 시간에 배운 손상 기전 외상의 물리학을 적용해 환자가 몇 명인지, 왜 도움이 필요한지 분석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이 두 평가가 서로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목표는 뚜렷합니다. 안전은 위협 제거, 상황은 필요 자원 파악입니다. 여러분,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년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EMS 대원의 대부분은 차량 관련 사고 때문입니다. 도로 위는 언제든 사고가 터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핫존입니다. 운전자들은 사고 구경을 하느라 주의력이 분산되고 결빙이나 안개 같은 날씨는 마주오는 차의 제동을 방해합니다. 특히 도로나 고속도로의 설계상 오르막 끝이나 굽은 길은 여러분의 시야를 제한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날씨, 도로 설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행동 지침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공통된 진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도로 위에 사람이 있는지 정말 몰랐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나야 합니다. 주간이든 야간이든 도로상 작업 시 야광 의류 착용은 필수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준 규격을 말씀드릴게요. 미국 표준협회 ANSI의 2등급 또는 3등급 반사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야간 작업 시에는 가장 높은 수준인 3단계 보호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은 그 조끼가 여러분의 생명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구급차를 어디에 세우느냐가 여러분의 방패가 됩니다. 방어적 주차를 기억하세요. 사고 현장 전방에 배치하여 차선을 차단하고 안전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야간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상향등을 꺼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또한 차량 하차 수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을 열기 전 반드시 후방 교통을 확인하고 세계 접촉 지점 준수, 즉 손 2개 플러스 발 1개가 항상 차체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차가 주행하는 차선 방향의 문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부득이하다면 뒷문을 이용해 창밖을 확인하고 내려야 합니다.
위협적이지 않아 보이는 현장도 순식간에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환자나 가족이 극도의 스트레스나 약물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장에서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가장 큰 위협은 누군가의 손에서 나옵니다. 항상 손을 주시하십시오. 서성거리거나 중얼거리는 행동, 꽉 쥔 주먹 혹은 EMS 복장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거나 불안해하는 반응은 미묘하지만 강력한 위험 단서입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입고 있다면 무기를 숨겼을 가능성도 의심해야 합니다. 위협이 감지되면 즉시 현장을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폭력적인 현장에서 두 대원이 동시에 고개를 숙이고 환자 처치에만 매달리면 현장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접촉 담당은 환자의 평가와 처치에 집중합니다. 반면 업무 담당은 환자와 접촉하지 않고 현장을 감시하며 목격자를 통제하고 탈출로를 확보합니다. 이 역할의 핵심은 업무 담당이 위험 단서를 미리 포착해 시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약속된 암호를 사용하여 가해자를 자극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 암호 체계는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어야만 실전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상황에 따른 대응 단계입니다. 1단계는 진입 금지입니다. 위험이 확인되면 경찰이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2단계는 후퇴입니다. 처치 중이라도 위협이 발생하면 장비를 포기하고 즉시 이탈해야 합니다. 3단계는 긴장 완화입니다. 후퇴가 불가능하다면 언어적 중재를 통해 공격성을 줄여야 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방어입니다. 이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체포하려 하지 말고 관계를 끊고 도망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찰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십시오. 응급구조사와 경찰은 목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경찰은 증거를 우선하죠. 절대 원칙은 환자의 생명이 최우선이고 증거 보존은 차선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환자를 살리면서도 증거를 최대한 지켜야 합니다. 의복을 벗길 때 총알 구멍이나 칼자국 부위를 자르지 마십시오. 치료와 무관한 물건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불가피하게 옮겼다면 반드시 경찰에게 알려야 합니다. 단일 경로로 이동하여 현장 훼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환자 수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초과하면 다수 사상자 사고 MCI 상황이 됩니다. 이때 우리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한 명을 위한 최선에서 최대 다수를 위한 최선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중증도 블루트라이지의 목적은 살릴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처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즉각적인 사망 위험이 있는 상태, 2순위는 팔다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 3순위는 비응급 환자입니다. 자원이 부족할 때는 가장 심각한 환자 한 명에게 매달리기보다 적절한 처치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여러분은 리더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던지십시오. 야광 조끼를 입었는가? 윈드실드 뷰를 통해 360도 평가를 마쳤는가? 방어적 주차를 했는가? 비상탈출 경로를 확인했는가? 환자와 주변인의 손을 확인했는가? 내 파트너가 나를 엄호하고 있는가? 이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 현장은 여러분에게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학적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현장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상황 인식이 여러분이 가진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항상 보고 듣고 의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안전이 곧 환자의 안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현장에서 빛나는 응급구조사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